적게 명상하고 큰 진보를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지구는 그런 천국과 같은 데가 아니죠. 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고 내가 노력한 만큼 이루게 마련인 것입니다. 만약에 장사꾼이라면 적게 투입해가지고 많이 벌는 거를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수행이나 공부나 뭐 이런 것들은, 농사나 이런 것들은 장사가 아닙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걸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자 같은 성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공자님이 스스로 나는 생이지지가 아니다. 타고나면서부터 잘했던 사람이,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고 또 공부해도 남들만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학이지지도 아니었다. 나는 고니지지였다. 아주 엄청나게 둔해가지고 남들보다 몇 배로 더 공부해야만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취가 있었다고 난 스스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스승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스승님의 가장 좋았던 점, 뭐 전생에부터 많은 공덕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지만, 또 어린 시절에 그 할머니 책 읽어주는 것, 그때 수행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했다는 것. 그래서 이분이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런 소리를 들었대잖아요. 작은 부처라고. 별명이 그랬대잖아요. 이미 다 그런 개념이 다 장착돼 있었던 분이시죠. 그래가지고 독일에 유학 가서 독일 의사와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사는데, 아주 행복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히말라야로 출발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신심이고 수행 개념이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러고 나서 히말라야에 가서는 24시간 동안 계속 명상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스승을, 뭐 좀 유명하다는 스승은 다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승의 말을 극 존중하면서 다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조금만 좀 스승이 잘못하면 왜 저러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스승께서는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설사 좀 잘못된 걸 가르친다 하더라도 실행에 옮기도록 엄청 노력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승을 극 존중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따지고 보면. 또 제가 체험한 것은, 제가 이제 교사를 하다가 친구들이 승진을 해가지고 교감이 되고 뭐 이래서 뭐 승진을 좀 해볼까 하니까 벽지가 있어야 벽지 점수를 받거든요. 그거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장학사를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장학사를 그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도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45살 될 때, 제가 이제 테니스 감독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을, 국가대표급의 선수를 몇 명을 기른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선수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내 스스로 내가 선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공부해야 되는 선수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서울 노량진 그 학원가로 가서 거기서 고시원, 아주 딱 누우면 딱 맞는 그런 거 15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그걸 빌려놓고 밥값도 15,000원인가, 1,500원인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 1,700원이었다. 1,700원. 그럼 식권을 그 고시원에서 사가지고 그 식당에 가서 먹어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무조건 공부했어. 45살에 그것도 체육과 출신이 교육학 공부를 한다고 또 그 과목도 잘 몰라가지고 10과목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뭘 알겠습니까? 무조건 공부하는 거죠. 무조건 외우고 무조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되나 안 되나 아직 무조건 많이 해야 잘한다는 건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았기 때문에 무조건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해 떨어져, 2해 떨어져, 세 번 이상은 못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너무 그것만 집중하다 보면 교육이 형평화된다 해가지고 그 3년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식의 빅뱅이 와가지고 저는 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 전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죠. 공부하는 바람에 지식의 빅뱅이 어느 정도 온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생각해봐도. 그래서 나중에 교육학 시험을 봤는데 95점이나 맞았어요. 한 80점 이상만 맞아도 넉넉한 걸 95점씩이나 맞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대학원도 다녔는데요. 대학원에 그 강사가 나와서 강의하는 거를 질문을 하도 하니까 뭐 틀린 거라도 막 얘기하고 그런 것도 바로 잡고 뭐 이러느라고
질문도 엄청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아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질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벼락 공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가 공부 잘 되죠. 내 시험 봐야 돼. 공부 안 했어요. 여지껏 큰 편을 치기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하잖아요. 그때 집중이 잘 되고 그것이 기억이 잘 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스승께서는 가끔씩 가다가 큰 일이 벌어진다 이런 높아심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상황 설정을 많이 주셨어요. 그건 부처님께서도 했잖아요. 안수정동. 그 미친 코끼리가 쫓아올 때 막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떨어졌는데 줄을 붙들게 됐어. 근데 밑에서는 독사가 혀를 날려버리고 날 잡아먹으려고, 또 위에서는 미친 코끼리가 계속 울어대고, 중간에서 내가 잡고 있는 그 굴 속에서는 쥐가 내 밧줄을 막 계속 갉아먹고 있더라는 거야. 그렇게 위급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실. 그건 어떤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저도 언뜻 지났는데 벌써 이미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젊을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이렇게 허망하고 유수와 같이 흐르는 것이, 빨리 흐르는 것이 세월인 것입니다. 그래 시간이 참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 안수정동에서 말한 거나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겨가지고 지구가 어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다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서 명상할 수 있고 할 때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가 쫓아오고 독사가 밑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또 사자 옆에서 얼룩말이 살아요. 근데 얼룩말을 잡으려고 사자가 덤벼들면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죠. 그때 그것이 바로 몰입이랍니다. 바로 그게 벼락치기 공부 같은 거죠. 그렇게 그런 상황을 설정해가지고 명상을 해야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일부 직전이다, 지금 조금 있으면 죽을 판인데 내가 마지막 명상을 한다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명상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새 다시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려면, 또는 죽기 전 여러 가지 상황이 많잖아요. 내가 폭삭 망해가지고. 그래서 해골 명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백골 명상이라는 거. 내가 지금 몸에서 살이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해골만 걸려가지고 저 줄에 매달려 있어. 그래서 바람이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내가 명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잡념이 생길 건덕지가 있겠어요? 해골인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백골 명상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허망한 것이잖아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계속 집중해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일 잘 안 되는 명상이 뭐냐, 막연한 그냥 하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 또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해탈을 하고 최소한도 죽을 때는 스승님이 데리고 가겠지. 이렇게 아니한 생각, 막연한 생각으로 명상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목표로 극방한 상황을 만들어서 항상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하면 두뇌로 흐르는 혈류량이 아주 많아진다. 그리고 IQ도 높아지고 또 두뇌도 실제로 커져요. 보통 사람이 요만하다면 한 10배까지도 커진다는 겁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주고 감사한 마음을 먹으면 혈류량이 많아지고 뇌가 점점 커지는 거죠.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인관계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제가 알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데는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실습을 하는 것이고, 그건 다 대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특히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은 가족이겠죠.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가족을 참 그전에 가장 후회스러운 게 저도 가족을 너무 등한시하고 나만 명상하러 다니고 나만 해탈하려고 다녔다는 것. 그리고 아내가 막 그 못가게 맞고 그러면 막 욕도 하면서 뿌리치고 이렇게 정말 어이없는 행동, 성인답지 못한 행동을 했던 것을 아주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잘못된 부분이었다는 거. 그래서 대인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참회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전생에서부터 이어 내려온 그 인연 때문에 결혼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잘 대해주면서 가족들한테는 잘 못 대해준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 하는 것을 참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참회하고 자기를 참회해야만 비로소 그 불빛을 못 보이게 만들었던 그 연기가, 자욱한 연기가 싹 사라지는 것 같이 업장이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명상을 많이 해가지고 불을 환하게 만들면 정말 뚜렷한 나의 본성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